류슐랭 세치어의 혓바닥 플레이 바로 시작합니다. It's time! 과연 뇌가 어떻게 달라? 사실 오늘 상대가 누군지를 알고 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되게 진실된 무언가를 꺼내지 않고는 그냥 카더라라는 이야기는 전부 다 무력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다른 곳에서는 하지 않고 되게 진솔한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뇌과학을 공부하게 된 이유도 이 이야기와 상관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왕따 당하는 사람의 뇌는 다를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박연진 같은 애들. 야, 그냥 왕따 당한 애들이 있니? 다 이유가 있으니까 당하는 거야. 봐봐. 쟤 이상하잖아. 아, 야, 아무나 당하는 거 아니야.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이러지 않아. 잘 봐. 쟤 이상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정말로 어떤 사람이 이유가 있어서 왕따가 될까? 이것이 궁금할 거예요. 사실 어려운 주제인데 왕따의 뇌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바로 그러한 경험이 저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태어나서 한국으로 왔어요. 근데 솔직히 어디 가면 잘 어울리는 편이에요. 어렸을 때 잘 어울렸어요. 근데 한 명, 박연진 같은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쟤는 우리랑 다르게 생겼잖아. 머리 까만색이잖아. 야, 까만색은 생각해봐. 더러운 거야. 때가 까만색이고 굴뚝에 나온 연기, 굴뚝 청소부가 까만색이고 까마귀가 까만색이야. 우리는 금발이잖아? 금발? 야, 어디 더러운 애가 우리랑 섞이려고 그래. 야, 쟤 너무 재수없지 않니? 그렇게 선동하는 애들이 있어. 더러운 거야. 분위기 메이킹을 하면은 갑자기 아이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생기냐면 전혀 나를 다른 사람을 보지 않았어. 생김새가 달라도 똑같이 논 친구였는데 다르게 생겼네? 쟤 눈도 이렇게 찢어졌잖아. 근데 왜 쟤 우리랑 똑같이 행동하지? 이러면서 분위기가 한번 전환이 되면 인그룹, 아웃그룹. 그러니까 나랑 가까운 그룹하고 그렇지 않은 그룹을 나누는 선이 생겨버려요. 누군가를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낙인 찍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고요.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는 순간 내가 나를 보는 시선도 바뀌어요. 그런가? 내가 이러면 안 되나? 내가 이러면 안 되나? 자, 이 순간 말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가해도 피해도 아니지만 묵인하거나 동조한 사람들 많을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따돌릴까 봐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맞아, 무서워. 내 차례가 맞아, 될까 봐. 맞아. 내 차례 이 될까 봐. 경험을 그 무서워하는 것의 본질은 뭐냐면 fear of rejection이라고 하는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거나 내가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원초적인 공포가 있는 거예요. 따돌림 당할까 봐 무서운 감정은 누구나 있어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나는 따돌림 안 당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끔 생각해보면 분명히 그런 경험이 여러분 모두도 있어요. 왕따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상처를 남기고 그 사람이 뇌 안에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걸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하냐면요. 하버드 의대에 마틴 타이혀 교수님이라는 분이 누군가로부터 리젝션, 따돌림 당한 아이들을 연구했어요. 일부러 언어 폭력을 당한 아이들만 스캐닝을 했는데 가장 심한 케이스는 자신의 부모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때예요. 어머. 내가 널 괜히 낳았어. 너 같은 것 때문에 내 삶이 힘들어졌잖아. 이런 쓰레기 같은 거 내가 너를 왜 낳니? 막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의 뇌를 스캐닝을 한 거죠. 이 언어 폭력을 당한 사람들의 뇌를 보니까 실제로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 외상증후군 PTSD가 왔던 사람들의 뇌와 성폭행을 당해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당한 사람들의 뇌, 그리고 심지어 강제 수용소에 수감돼서 괴로움을 당했던 사람들의 뇌가 보여주는 상처와 같은 상처의 패턴을 보였다라는 걸 보여줘요. 누군가가 뭐 돼지, 쓰레기 이런 말 하는 거 지속적으로 듣는 거 언어니까 괜찮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거는 뇌에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줘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언어 폭력도 실제 폭력과 다를 바가 없는 폭력이고요. 말이 칼이 됩니다. 말과 칼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 말은 평생 동안 생각이 나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어떤 상처가 되는 사건에서 기인하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는 모두가 저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똑같이 다 한국 애들이니까 어느 반에 들어가서 잘 지냈습니다. 그 아이랑 잘 지내고 하는데 한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딴 애들이 쟤 좀 이상해. 쟤랑 밥 먹지 마. 냄새나. 막 이러면서 딸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내가 그런 아픈 경험이 있으니까 저는 얘를 보면은 마음이 아파요.
애들이 그러면 그러지 마. 쟤한테 저러지 마. 야 같이 밥 먹자. 뭐 냄새는 무슨 냄새가 나. 야 내 거 같이 먹어. 하고 같이 앉아서 먹는 거죠. 친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해져요. 뭐냐면 얘가 애들 앞에서 나를 희한하게 디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장동선 뭐야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친해지면 디스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디스하는 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어느 날 장동선 가가지고 야 빵 좀 사와라. 빵 쇼트를 되는 거예요. 빵 좀 사와라. 빵 쇼트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 내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사와야 되는데 아이 사와 새끼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래 알았어 사올게 하고 나가는데 교실 밖 문을 나가는 순간 들리는 소리는 막 웃음소리 막 쎄한 느낌이 드는 소리가 듣죠. 그게 몇 번 반복이 되다가 저한테 신체적 폭력도 가하고 어머, 어떻게 미쳤나 봐. 언어 폭력도 가하고 이 피해자의 친구가 가해자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또 따돌림을 당한 입장이 된 거죠. 결국 저는 그 학교는 전학을 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궁금하죠? 대체 이렇게 가해자가 되는 피해자이 되는 어떤 특별함이 있을까? 얘는 정말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가해자가 됐을까? 아니면은 모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게 아니니까 이 아이만의 어떠한 특별함이 있어서 이러한 가해자가 된 것이 아닐까? 그래서 대체 누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가? 거기에는 충격적인 비밀이 하나 있고요. 내 주변에서 피해자였다가 가해자가 돼서 누군가를 내가 짓밟고 가는 사람의 뇌는 무엇이 다를까? 그냥